이번에요,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경제 기여가 연간 2 트릴리언, 2조. 2조.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를 외면하지 않겠다. 그렇게 네. 말을 했죠. 네.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으로 2조 원의 경제 기여를 하는 이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를 갖다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민자를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네. 이제 딱 그 공약을 펼쳤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정책이 바뀌면 그렇죠. 나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럼요. 네,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있죠. 그래서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민 정책이 많이 물론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뀌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의회를 통해서 제정을 해야 되는 법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기류 자체가 네. 친이민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 등으로 쏟아내는 그런 정책들은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설왕설래 좀 말이 많더라고요. 바이든 플랜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아직 이제 취임되려면 좀 시간이 있고, 네. 기다려봐야 되지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우선,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0일 내에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은 좀 고치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행정명령은 예전에 트럼프가 행정명령 되자마자 반이민 정책을 줄줄이 쏟아냈거든요. 네. 그렇듯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명령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리버스 하거나 네. 아니면 친이민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그 행정명령들을 네. 내놓겠다라는 건데 네. 그 대표적인 게 다카 프로그램 부활하겠다. 지금 이제 다카 어려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미국에 네네.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된 그런 청소년들. 네. 그런 사람들 지금 다카가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었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도 네. 시켰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부활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이민국에서 굉장히 다카 정책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또 지침을 발표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위기를 겪고 네. 있는데 이거 다시 제대로 하겠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 부조 개정안이 있어요. 정부 복지 혜택에 관한 그런 네네. 개정 규정이 있는데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또 그것도 다 그렇죠. 바꾼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 보조를 받으면 영주권을 못 받는 그런 범위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서 네. 영주권 받으려는 사람들 또는 그냥 이민 비자로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좀 되더라도 정부 혜택을 받지를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이제 그렇죠. 그 규정들인데 그런 것도 폐지하겠다. 아. 예전처럼 그냥 예전에는 아주 특수 일부 몇 가지만 해당이 네. 되는 것이 지금은 메디케이드라든지 푸스탬프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면 돈이 없으면 메디케이드로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새 규정에 의하면 임산부라든지 이머전시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디케이드 같은 거 받으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혜택 자체를 꺼리고 네. 뭔가 내가 수혜 대상이 돼서 등록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취소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공적 부조 개정안 되는 그거 자체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폐지하겠다. 것도 네. 바이든 플랜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건 사실은 이민 개혁안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1,100만, 1,200만 이런 불법으로 계시는 서류 네네. 미비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를 하고 영주권 또 나아가서는 이제 시민권까지 가는 길을 터주는 그런 이민 개혁안이 나와야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행정명령이라든지 대통령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하원은 민주당이 주도가 됐지만 지금 상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조지아주에 네. 지금 또 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 다시.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만약에 거기서 공화당이 상원을 주도하게 되면 네.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친이민 정책에 대한 법안을 상정을 시킨다 하더라도 네. 통과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난제로 남아 있는데 네네.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기류 자체는 이제 친이민
판이민 정책으로 흘러가니까 네. 여러 가지가 그 지금까지 거쳐온 4년보다는 네. 많이 수월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희망을 좀 갖다 보면은 그렇게 잘 흘러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네. 아니, 그래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년까지 네. 비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잖아요. 반이민 정책.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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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일관적으로 네. 집요하게 네. 그런 그 이민자 잡기 네. 이런 반이민 정책을 쏟아내는지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 몇 네. 달간에도 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그 보면은 네. 그 정책 마련을 하는 스티븐 밀러가 있어요. 네. 그분이 이렇게 정책을 같이 마련해서 쏟아내는데 이게 만약에 재선이 됐으면 너무나 그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더 나왔겠다라는 걸 생각하면 네.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지금 나오는 것도 뭐 그 잠깐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소개를 드리면 네. 그 영주권 그 심사 시 그 네. 승인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 이것도 10월 17일에 발표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영주권이라든지 이민 비자를 심사할 때 기준이 뭐냐면 법적으로요. 네. 그 preponderance evidence 또는 more likely than not. 이거는 뭐냐면 네. 51% 정도 네. 그 정도 입증이 되면 되는 걸로 네. 그런 판단 기준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뭘로 하겠다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보통 법적으로 민법하고 형법이 틀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민법에서 하는 거고 형법에서는 어떤 범죄자의 그런 범죄 사실을 입증을 할 때 뭐를 하냐면 그 부담을 지우는 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beyond reasonable doubt 이거는 뭐 90%, 90몇 % 이상 99%까지 이렇게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그 기준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영주권 심사할 때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서류를 냈는데 이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해야지만 승인을 해준다는 거지. 네. 전에처럼 그냥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우세하다라는 네. 그런 기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좀 이게 뭐야 하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영주권 심사 기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거죠. 이거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그렇죠. 이렇게 심사관의 들릴 수 재량인데 그 있겠네요. 재량을 좌지우지하는 게 예전에 한 51% 정도 입증을 했으면 주던 거를 지금은 98%, 99%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지만 이 사람의 자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네.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발표를 하지를 않나. 네. 또 웨이지, 특히 H-1B 전문직 비자라든지 네. 아니면 영주권 할 때 임금이 있어요. 네네. 주는 적정 임금을. 네. 그거를 엄청나게 인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네. 지금 10월 8일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 그저께 네.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방지법에서 이거를 set aside, 즉 잠깐 유보하는 판결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지금 받던 거를 거의 한 뭐 40% 크게는 70%까지 인상을 시켜서 네. 취업 비자를 못하게 하고 취업 이민을 네네. 저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말도 안 되게 그러는 어떤 reasonable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올릴 때는 그런 그렇죠. 수치 네. 뒷받침해주는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시장의 그런 그 임금 형성이 되는 그런 모든 그런 걸 무시하고 네. 그냥 이민 정책을 네. 이민자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무조건 이렇게 올려놨다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중단이 잠깐 됐는데 앞으로 또 뭐 항소를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뭐 10월 달에 내놨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이게 대놓고 안 줘 이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숨통을 조이는 그렇죠. 정책들을 맞아요. 내놓고 네네, 있네요. 네. 아마 네, 우리 네. 이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영주권 들어가신 분들이라든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조급하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하고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월 20일 제가 볼 때는 12월, 1월에도 뭐 비슷한 정책들을 나 어차피 그래 법원에서 싸우려면 싸워 난 이렇게 내놓겠다 네. 뭐 이런 심보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요게 좀 이렇게 좀 잘 풀려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조금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네. 말이죠.
지금 이제 카톡으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고 계세요. 일단 지금 어떤 분께서요, 9월 말에 시민권 신청을 갔는데 지문 소식이 없다는 그 질문을 주셨어요. 9월 말에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아직 네. 지문 날인 소식이 없다. 네. 9월 말이면 지금 10월, 11월 지금 한 두 달, 네. 두 달 좀 지난 거네요. 이거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뭔가 신청을 하면 지문 날인이 예전에는 한 달 정도 왔었어요. 네. 보통 때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여파로 지문이 잠깐 정지가 됐었고 몇 달 동안 그다음에 네. 다시 이제 지문 그 날인하는 곳이 다 오픈이 됐지만 네. 굉장히 이게 많이 밀려 있고 그다음에 그때 그 적시에 네. 지문 그 통지도 안 오고 지문 날인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달 정도 지금 밀린 거는 너무 그렇게 뭔가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조금 더 네.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지문이 그 웨이버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예전에 뭔가 뭐 영주권 갱신을 할 때 지문을 찍었다 또는 네. 뭐 다른 걸 할 때 지문을 찍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통지가 두 가지가 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지문을 찍었던 거 우리가 그거를 이번 케이스에 어플라이를 하겠다라는 통지가 올 수 있고요. 아니면 지문 날인 통지서가 올 수도 있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올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휴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 6개월, 1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그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주권자면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영주 의도를 포기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룰은 뭐냐면 일단은 6개월 안에 들어와라.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나면 혹시 미국의 거주를 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6개월 미만 들어오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을 들어오면 보통은 내가 미국에 거주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증빙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좋아요. 예를 네. 들면 내가 미국에 집이 있다. 뭐 미국에 뭐 렌트 계약서가 있고 유틸리티 빌도 내고 있고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잡도 있어서 잠깐 지금 뭐 일이 있어서 외국에 갔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 또는 그런 거 없어도 요즘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은 그냥 들여보내줘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1년이 넘었을 때가 문제죠. 그래서 1년이 넘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를 좀 입증을 해서 가지고 오셔서 비록 내가 1년이 지나면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상황에 네, 그렇게 해서 입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질문 주신 분 영주권자 한국 체류 6개월, 네네. 1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네. 있었는데요. 6개월 안에 이제 오는 거를 조금 추천하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6개월 안에 웬만하면 돌아오시고요. 네네. 또 그것도 안 되면 네. 6개월에서 1년 안에 오시고 네. 1년이 넘으면 굉장히 위험하세요. 굉장히 아. 위험하시고 네. 많은 경우에 영주권을 박탈을 당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최근에 어느 분이 네. 그 한국에 가셨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뇌출혈 같은 걸 일으키셔갖고 아, 수술을 하시고 한국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반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셔야 되는데 네. 그동안 수술하고 뭐하고 병원에 있고 그러냐고 못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민 비자를 신청해서 와야 됩니까? 이랬는데 네. 그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갖고 근데 이분들은 사실 미국에 집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되셨지만 남편분이나 자녀들 다 시민권자고 네. 어머니만 지금 영주권자셨어요. 네네. 그래서 들어오실 때 그 병원 기록이랑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모든 그 거주 기록들 그런 거 가지고 오면서 뭐냐면 내가 영주 의도를 포기한 게 아니다. 나는 오려고 했으나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네. 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게 그런 그 병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수술하고 입원하고 하느냐고 오래 있었다. 네. 절대로 나는 의도를 포기한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네. 그건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1년이 넘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그런 것들을 잘 서류를 준비를 해서 오시면 네.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왕이면 6개월 안에 이제 그렇죠. 오시는 물론. 게 좋지만 네네네. 피치모텔 사정으로 좀 더 머무신다면 1년 안에까지도 그것도 하고. 괜찮지만 네. 만약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치모텔 사정이 있었다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영주권을 포기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네, 것을 맞습니다. 그런
걸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입증을 하시면 네네. 된다고 합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요즘에 인터뷰가 면제되어서 영주권을 승인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네. 주셨어요. 맞아요. 네. 네네. 영주권, 특히 취업이민. 네. 취업이민이 사실 예전에는 인터뷰 안 했어요. 인터뷰 안 네네네. 했는데, 그랬죠. 그 네. 인터뷰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이민국이 문을 닫고 하면서, 네. 영주권 인터뷰가 취소가 되고, 네. 그러면서 다시 스케줄이 다시 안 되고, 그냥 승인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네. 그래서 그 지금 질문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렇기도 네. 하지만 또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고 하면 이제 영주권 신청한 지 2년이 그러니까 2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메디컬, 그 신체 검사가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추가 서류로 자, 신체 검사를 내세요라고 오면 네. 아, 우리는 영주권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라는 좋은 소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아하. 왜냐하면 보통은 인터뷰 할 때 신체 검사 들고 가거든요. 유효기간 네. 지나면. 그래서 특히 취업 영주권은 네, 요즘에 맞습니다. 인터뷰 안 하고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네. 또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무래도 인터뷰 가면 굉장히 그렇죠. 너버스 되고 맞아요. 예, 네. 그렇잖아요. 네. 예. 아니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울고 웃는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지금 그러네요. 영주권에 네네. 있어서요. 네. 근데 이분은 3월에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캔슬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도 네. 인터뷰 재스케줄 소식이 없는 분도 계시대요. 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 3월에 인터뷰를 바로 전에 그 17일, 그러니까 15일 이전에 하셨던 분들, 네. 그 다음에 17일 이후에는 다 캔슬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 즈음에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인터뷰 하신 분들 기다리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인터뷰가 캔슬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 없이 네. 그냥 나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 3월쯤에 한 분들은 대충 지금쯤이면 해결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기대를 네, 해보시면 한번, 좋은 네네. 소식이 올 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지금 팬데믹 기간에 그 노동허가증을 리뉴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요. 네네. 네. 그래서 8월에 익스파이어가 되는데 네. 5월부터 준비하셔서 접수를 하셨대요. 네. 근데 아직도 노동허가에 대한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그냥 했는데 안 나오네요 하는 그런 질문이네요. 네. 5월에 했는데 지금 안 나오셨으면 지금 6개월이 됐네요. 네. 조금 보면은 팬데믹 때도 연장하면 몇 달 안에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직 6개월이면 아주 많이는 아니니까 잠깐만 네. 기다려 보시는데 만약에 안 나오시면 그 인콰이리를 넣어볼 수는 있는데 네. 사실 그걸 넣는 것도 지금 일반적인 그런 노멀 프로세싱 타임이다라고 해서 또 그걸 인콰이리를 못 넣게 하더라고요. 한 5, 6개월이면 사실은.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길게는 7, 8개월까지도 그렇게 가니까 네. 좀 기다려 보시고요. 다행인 거는 일단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넣으셨으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는 지장이 없으세요. 네네. 그거는 연속해서 노동카드가 그 리뉴된 게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접수를 했다는 것과 접수됐다는 네. 것만 있으면 합법적인 그 네. 신분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실 수는 네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운전면허가 또 문제죠. 운전면허 갱신을 못 하는데 네. 운전면허 갱신도 그 리뉴했다는 접수증을 가져가면 또 몇 달을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아니, 예. 그 밑에 질문이 익스파이어가 됐는데 일을 계속해도 됩니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질문까지. 앞서갔군요. 네, 그 네네, 질문까지 맞아요. 지금 답변이 됐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신청을 하셨을 때 받은 그 신청이 됐다는 서류와 네. 또 그 다음에 또 편지가 하나 더 오더라고요. 지금 리뷰 중이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에서 리뉴를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네. 영주권 신청 중에 하신 분들은 그 접수를 expire 되기 전에 하셨으면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는 있어요. 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서 피지라는 곳으로 갈 때 영주권 포기하라고 해서 단체에 주었습니다. 어떻게 영주권이 살아있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사기 종교단체에 준 것 같아요. 라는 걱정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 영주권 포기는요. 네. 예전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영사관에 가서 네. 영주권 포기하는 그 일정 양식이 있어요. 네. 407이라고. 네. 그거를 접수를 해서 이제 그 포기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확인서를 받고 요즘에는 네. 이제 영사관에서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서비스 센터로 그거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영주권을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나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 쉽게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 이렇게 줘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포기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얼마나 한국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1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네네. 내가 들어오려고 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데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종교 집단이요 어디 뭐 네. 그런 거 같은데 네. 제가 볼 땐 영주권 포기가 다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그래도 영주권자로서 다시 재입국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거는. 네. 그럼 어떻게 이 영주권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정말 포기가 됐는지를 알아보려면은 이분은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영사관? 아니요, 그거 영사관에서 아니요? 알려주진 않고요. 네. 글쎄요, 제가 볼 땐 포기는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네. 그런 거를 받진 않았으면 달리 뭐 알아본다라고 글쎄, 굉장히 좀 하네요. 복잡한 예, 상황이네요. 그걸 어떻게 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일단은 네. 한번 오시면 그걸 갖고 입국을 시도를 해 보실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간혹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오래 있다 온다. 네. 하지만 내가 미국에 이런 거소가 있고 뭐 한다라는 걸 해서 한번 오시면서 만약에 영주권이 그때 포기가 됐으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입국 심사에서. 그런데 네. 미리 내가 내 거 영주권 살아 있어요, 뭐 했어요, 알아볼 수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군요. 딱히 그런 방법은 없네요. 이분도 네. 어쨌든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 거소를 하고 있다. 미국에 주소지가 네. 있다. 요거를 야,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주소지뿐만 아니라 네. 정말 내가 영주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네. 거를 증명을 하셔야 돼요. 오래 되셨으면 지금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분은 보니까요, 재미있는 사연인데요. 오랫동안 불체였는데요. 245 I 조항에 네. 해당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콤보카드가 나오더라도 한국에 다녀오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콤보카드가 여행 허가로 한국이나 제3국에 다녀와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질문 하셨어요. 네. 지금 콤보카드가 노동카드하고 여행허가사하고 같이 콤보로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 받으시면 내가 여행을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여행허가서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데 오랫동안 지금 불법 체류로 있으신 분은 나갔다 오시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갔다 오셔서 영주권 인터뷰를 가서 불법 체류를 했는데 나갔다가 왔기 때문에 원래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1년 이상 하면 10년 입국 금지예요. 네. 입국이 금지인데 여행허가서가 있으니까 그냥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조항을 들어가지고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사실 네. 이게 예전에는 기각을 많이 시켰어요. 네네.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인도 분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기각이 돼서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그렇게 나가도 된다라는 판결이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지만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고 웬만하면 네. 왜냐하면 거절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이걸 소송을 해서 한다는 건 정말 길고 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나가지 마시라 그래요. 안 그래서 나가는 것이 좋고. 이 나가는 게 완전히 지금은 그런 법적 판결이 있어가지고 판례를 따르면 네. 문제를 해결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피서들이 나갔다 오면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불법 체류 한 분은. 그래서 네. 불법 체류 한 분은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 당연히 그리우실 조금만 거예요. 기다리세요. 영주권 이제 콤보카드 받으셨으면 지금 485 네. 신청했다는 건데 네네. 예,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네네. 마음 놓고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불법 치료 하신 분들은 여행허가서를 그냥 신청 안 해드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헷갈려 하세요. 아. 그래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네. 여행화 가서 신청 안 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질문을 주셨던 분이 그 팔로우 그 질문을 하나 더 주셨어요. 네. 그 피지에 가셔서 영주권이 포기됐는지 네, 네, 질문 네. 주신 분 3년이 됐다고 합니다. 아, 지금. 네네. 네. 그러니까 남편이 네. 시민권자시래요. 네. 그래서 남편을 알지. 통해서 다시 네.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 라는 질문 네네. 주셨어요. 남편 통해서 영주권 가능하세요. 네. 가능하신데 또 이게 영주권이 살아 있으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걸 또 못하게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분은 영주권이 이제 살아있는지 포기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되 네. 내가 영주권 포기하는 거를 지금은 미국에 있는 서비스 센터예요. 거기다가 그걸 보내세요. 네. 그걸 보내시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시고 하세요. 네. 어차피 3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시려면 지금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주권을 다시 발급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예전에 있던 거를 그냥 깨끗하게 포기한 증명서, 그러니까 네, 그 네. 확인서, 네. 그거를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겠죠. 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남편이 주 신청자고요. 저는 배우자입니다. 인터뷰를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 비자를 유지했어요. 어학원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로 다시 어학원으로 그리고 대학교로 트랜스퍼를 했다가 마지막으로 어학원에서 비자를 유지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몇 년이시라고는 안 써 있는가요? 몇 년이라고 네. 안 써있어요. 네. 이 경우 학교를 너무 많이 옮긴 것이 문제가 될까요? I-20를 모두 지참하고 인터뷰를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일 처음 것과 마지막 것만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I-20는 네. 당연히 당연히 필요한데 이민국에서 I-20는 다 연결이 당연히 네. 다 가져가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그동안 모든 그런 학교 다닌 기록을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대학교 졸업했으면 대학교 성적증명서랑 졸업증명서 있으실 테고 네. 어학원 다니면 어학원 다녔을 때 그런 성적증명, 그다음에 출석증명 모든 서류들을 다 가져가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영주권 신청하셨을 때 내셨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안 내셨으면 추가 서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추가 서류가 안 나오면 인터뷰 때 가져가세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이렇게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네. 내가 정말 공부를 했음을 본인이 밝혀야 돼요. 아. 그리고 정말 학교를 다녔다라는 증명 네네. 서류도 가져가셔야 되고 네. 그래서 학생 비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인터뷰 때 굉장히 핫타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영사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떤 분은 굉장히 하시하게 하고 네. 어떤 분은 또 뭐 좀 술렁술렁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뉴욕보다는 뉴욕, 그러니까 뉴저지가 조금 더 까다롭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 서류들, 네. 심지어 어떤 때는 등록금 낸 영수증,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학원 같은데, 어학원. 그리고 어학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다시 또 어학을 했다면 왜 네.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그것도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네. 어떻게 대답을 좀 하면 좋을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죠. 내가 뭐 글쎄 어학을 이제 이게 부족해서 더 했다는 거를 네. 어쨌든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사가 판단할 때 뭔가 좀 리즈너블하고 이해가 될 예, 만큼. 그렇게 네. 저스티파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한 가지 덧붙이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학비하고 생활비하고 어떻게 조달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요구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할 것이 일단 많아요. 많습니다. 일단 네. 학생 비자 오래 하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학생 그 신분에 관한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학원을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네. 다행히 영주권을 문제 없이 취득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시민권 신청 심사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네. 트럼프가 임기 말년에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디퍼런스 메모라고 해서 어떤 것을 심사할 때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특히 이제 시민권 심사를 할 때 영주권 받았을 때 영주권을 적법하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라. 네. 라는 그런 또 그 규정을 내놨어요. 아, 네. 근데 이분이 그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규정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학교를 제대로 잘 안 다녔어요. 네. 안 다녔는데 그거를 모르고 영주권 심사 시 그걸 그러니까 그거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영주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민권을 할 때 보니까 예전에 이 사람이 다닌 학교가 문제가 있는 학교였어요. 요즘 그런 거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등록만 해놓고 학교를 안 다니게 하는 학교는 대부분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민국이 단속을 와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만약에 이분이 그런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시민권을 할 때 그거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학생 비자 유지했는데 지금 뭐 문을 ABC 무슨 학원이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은 학원이었네. 네. 그러면 이 사람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다시 한번 볼까라고 해서 그것을 돌아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분 말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분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좀 정책이 시민권 하시는 거를 좀 재고해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I-140 접수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승인을 받고 싶어서 급행으로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신청해 본 친구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비용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급행을 해도 느릴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우선 금액은 1,440불에서 2,500불 올랐어요. 많이 무지 올랐네요. 올랐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굉장히 금액 부담이 많은데 네. 과연 이 금액을 부담을 하고더라도 내가 그런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질문의 요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영주권, 그러니까 140이라고 하면은 이제 취업이민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140이 2,500불 내면 심사는 금방 돼요. 네. 그거는 뭐 코로나 관계없이 원래 2주 약속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추가 서류가 나오면 추가 서류 내면 또 다시 2주 해서 그러니까 그 심사는 금방 합니다. 네네. 금방 하는데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급행이라는 거는 I-140에만 적용이 되고 내가 네. 같이 이제 I-485라는 그렇죠. 걸 이분이 같이 신청을 넣죠. 했었을 네. 거예요. I-485를 급행으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래서 이게 빠를 수도 있고 친구분들 말하는 것처럼 별로 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 경험으로는요. I-140이 승인이 빨리 되면요. 485도 빨리 가긴 해요. 같이 딸려서. 왜냐하면 네. 485는 I-140에 종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느 분이 같이 접수를 했는데 너무나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네. 1년이 넘도록. 네. 140이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140 같은 경우는 한 6, 7개월? 이 정도면 급행이 아니래도 승인이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승인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너무 아깝지만 네. 그 여지껏 기다린 게 너무 안 되니까 그냥 급행을 넣었어요. 네. 그랬더니 2주 만에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네. 485도 바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40이 승인이 안 되고 물려 있으니까 485를 그 진행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도움을 받은 경우인데 꼭 그렇게, 그러니까 485까지 빨리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500불에 대한 급행은 140에 해당하는 140에만.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냥 앞에 게 먼저 가면 뒤에 뒤에 것도 것도? 같이 먼저 네. 가니까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질문은 공적 부조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유학생 시절에 응급 메디케이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저는 윅도 받았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지요? 정답은 안 됩니다. 안 안 됩니다. 되는 거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공적 부조 개정안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예외는 있어요. 임산부가 받는 건 괜찮아요. 네. 임신 중에 받는 거, 네. 그다음에 임신하고 나서 60일 이후에 60일까지 네. 괜찮고요. 그다음에 응급으로 받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네. 막 응급으로 911 실려서 갔다. 네. 뭐 아이를 또 낳아야 되는데 뭐 응급으로 갔다.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것도 그 산모 뭐 유아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도 예외예요. 그래서 예외군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 공적 부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돈도 갖고 계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될까봐, 뭐, 이번에는 뉴욕 학교, 국립학교에서 네. 런치머니가 이제 네. 각 가정마다 나왔잖아요. 네. 요거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괜찮아요. 고민하시는 아이들 분들도 런치머니 계세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지만 네. 푸드스탬프는 안 돼요. 푸드스탬프는 안 예, 되는 예. 거. 네. 네. 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안 해주세요. 되는 거 네. 가장 큰 게 메디케이드예요. 네. 그 메디케이드가 아까 말씀드린 예외 네. 그런 경우 빼놓고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메디컬 플랜이 그 주마다 조금 좀 틀리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뉴저지의 패밀리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소득층 소득이 뭐 한 달에 한 1,400불인가 1,몇백 불 이하면은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그 대신 뭐 뉴욕에 또 뭐 이센셜 플랜이라든지 뭐 이런 건 커뮤니티 플랜 또 이런 건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되고 안 되고가 그게 있는데 지금 가장 본인 메디컬 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네. 필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바마 플랜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는 괜찮거든요. 오바마 네. 플랜은 본인이 얼마 내고 또 뭐 얼마 보조를 받고 이러는 건데 그런 건 괜찮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안 되는 되는 것보다 괜찮은 것들이 또 많은 것들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산모 관련 윅 프로그램, 그다음에 아이들이 받는 거, 아이들이 시민권자든 아니든 아이들이 받는 건 또 괜찮아요. 아이들이 부모와 상관없이요. 예, 네. 부모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거는 되니까 좀 자세히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면 영주권 진행을 하거나 비자 신청을 할 때 네. 변호사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결혼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는 영주권자고요. 결혼할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도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문호가 다 열려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열려 있어서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미국에 있다면 가족 초청 청원서인 I-130하고 신분 조정하는 I-485하고 동시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시민권자랑 동일하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이 혹시 미국에 와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주권자가 미국에 와서 무비자로 만약에 온다. 네. 그럼 3개월밖에 못 받잖아요. 네네. 근데 무비자로 와서 결혼을 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영주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그런 목적으로 입국을 했다라고 해서 네. 문제가 돼요. 네네. 그래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라 하면 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3개월 지나서 뭐 한 6개월 불법체로 한 후에 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문제는 없으나 네. 영주권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신분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게 차이거든요. 네. 둘 다 문호는 열려 있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반드시 신분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 와서 있다가 신분이 미국에 있다가 와서 그러니까 미국에 무비자로 와서 네. 3개월 만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3개월 지나서 신분 유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이분은 정답은 한국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어요. 네. 이분은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셨는데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다른 회사로 옮겨서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분이 영주권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만약에 I-140도 들어가고 네. I-485도 들어가고 그리고 네.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문을 닫았다. 네. 그러면 I-140이 승인이 되고 네. 지금 접수한 지 한 6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I-485 6개월이 됐다. 그럼 다른 회사로 비슷한 직종으로 옮겨서 네. 이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네네. 경우는. 그런데 지금 노동허가 단계다 뭐다 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고 지금 신청을 했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I-140 485 접수한 지가 6개월 미만이면 그것도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I-140이 승인이 안 됐으면 프리미엄으로 하고라도 빨리 승인을 하고 받고 네. 그러고 기다리셨다가 I-485 신청한 지 6개월이 넘으면 다른 회사로 그냥 그러니까 폴트 한다고 해서 하는 485J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것만 신청하면 간단하게 이어져요. 아.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심플한데 네. 이제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리죠. 네. 그런데 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거 다시 엎어질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그 말년 반이민 정책 중에 네. 하나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렇게 옮기는 거 이제는 I-140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소를 하거나 뭐 회사가 문을 닫으면 네. 이거 이제 못 옮겨라고 또 규정을 바꿔놓는 거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네. 원래는 이민법상으로는 지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심통을 부려서 네.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있지만 지금 단계가 만약에 그런 마지막 단계라면 다른 네. 데로 옮겨서 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뷰까지 봤다는 거는 사실은 6개월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네. 신청한 지, 그쵸? 뭐, 네. 금방 인터뷰 못 보니까.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회사 찾아서 인터뷰 네. 봤어도 괜찮아요. 네네. 그 485J라는 거를 내가 이쪽으로 옮깁니다. 포르터합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접수를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인터뷰 봤어도. 네. 그렇게 옮기는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나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접수만 시키면 돼요. 이민국에다가. 네. 오늘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한 그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는 시간 생활상담에서는요. 오직 한길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